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완전천사 주는 신인 258페이지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인 허경영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6.25 사변이 있던 해 서울의 중량천 다리 밑 가마니 운막집에서 영성결합으로 태어났으며 조실 부모로 인해 어머니가 살던 곳에서 벌어진 고아처럼 자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각별한 삶을 살았다. 어린 나이에 머슴을 살면서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풀을 베다 독사에 물리는가 하면 소를 몰고 가다 소가 벌집을 밟는 바람에 벌떼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혀를 단신으로 서울 생활을 하면서 겪은 고초 또한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의 젊은 날은 성현들이 걸었던 것처럼 가시밭길 그 자체였다. 특히나 아버지가 사상범으로 물림에 따라 연좌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성장 과정에 있었던 그로선 말할 수 없는 고역이었다. 그러나 고달프고 찌든 가난 속에서도 정신력 하나로 인내하며 자신을 다독여 왔다. 그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우한 환경이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는 말을 좌우명처럼 대내곤 했다. 천부적으로 올골차고 다부졌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이 예언서에 나오는 인물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모든 종교의 모체이자 한민족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인류 최초의 예언서라 할 수 있는 천부경을 높이 떠받든다. 이 경전이 하늘에 들어맞는 최고의 말씀이고 보면 천, 지, 인을 아우르는 삼극의 의미와 삼합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경전에 의하면 달이 태양을 가린다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완전 계기일식 때 본심 본태양인 그가 지구를 찾아온다라고 하였다. 그때가 바로 그가 태어나던 1950년 1월 1일이다. 그가 신인임은 이런 대하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어떤 모임의 장소에서 느닷없이 한 여성분이 신인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신인은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을 내비쳤다. 이것만 봐도 천지 전지전능과 같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는 말하길 인간이 어려움에 처하면 천지신명을 찾고 빈다. 우주의 주인공이 신인이다. 그러나 자나 깨나 허경영을 친히 찾으라 라고. 그가 왜 신인인가? 일부 사람들은 이 말에 민감한 나머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의 신통력은 타인의 추종을 불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의 진실은 그의 유튜브와 그의 책 속에 있다 하겠으며 이를 죄다 들여다보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우리를 천손의 혈통이라며 한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초종교적 입장인 그는 난 종교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예배당도 성당도 법당도 전염병인 코로나19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지 못한 게 종교가 아닌가. 종교는 영의 세계를 보지 않고 인간이 절대 세계를 동경하거나 상상하며 만든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불경과 성경 등을 읽고 해탈과 기도를 해도 부처가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몸소 자기를 찾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그를 못마땅해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가 종교의 기여도는 인정하면서도 초종교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상대 유한의 세계에 있는 종교가 글자로만 보여주는 데 반해 절대 무한의 세계에서 온 그는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신인 자신의 모습이다. 그는 선종이든 교종이든 마음속으로나 교리 속으로 들어가 보지만 허상과 같은 상상의 세계만 있을 뿐 석가모니의 실상을 본 적이 있는가? 난 신인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나의 실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다. 그는 격암유록 등의 예언서에서 보듯 자신을 빗대어 말하길 하늘이 근세를 허락하였고 말과 도가 끊어진 해인 시대 즉 인터넷 시대에는 풍채가 좋고 언변이 좋으며 글을 잘하고 판단력이 좋은 신인이 출현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우주 에너지를 지배하는 등 시간을 정지시키거나 초월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는 타임머신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어찌 신비스럽다 하지 않겠는가? 모든 종교를 포용하면서 세계 통일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신인 허경영. 그는 태양을 상징하는 삼조고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다. 해 속에 산다는 세발 가진 까마귀의 삼조고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숭배하던 영물이기도 하다. 그럼 삼조고의 땅은 어딘가? 위치적으로 지구의 자궁에 해당되고 생김새가 말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남성의 생식기를 닮았다는 그곳은 한반도로서 상생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제 그의 꿈은 중산주의의 실현에 있다. 그가 펼칠 신정정치가 이의 중심에 있고 보면 삼조고의 깃발을 앞세우고 북만주를 거쳐 세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는 살아가면서 가끔 자신을 대통령감이라던 전 연대철 학과 교수를 해상하곤 한다. 아무나 할 수 없고 반드시 하늘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이란 자리. 그는 지금까지도 자기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가 젊었을 때부터 여러 번 대통령에 출마하고 2023년 3월 9일 치러질 대선에 또다시 출사표를 던진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어두운 시절 일개 교수가 사람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지금과 같이 밝고 정보가 넘치는 인터넷 세상에 많은 국민이 아직도 자기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허경영이 절실한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읽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몹시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돈 그리고 조직과 거리가 먼 그는 정책 중의 정책인 3.3 정책으로 정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정치판에 과감히 승부수를 던진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비로소 그의 정책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정책의 실현을 위해 지식인들조차 발벗고 나섰다. 그러자 드디어 중산주의로 가는 국민배당금이란 제도가 널리 인구에 해자하게 됐다. 이렇듯 3.3 정책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면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된 이른바 허경영 현상. 갈수록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는 여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짙고 기댈 곳은 허경영의 정책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이 난무하는 대선 전국을 들여다본다. 정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면 거기에 걸맞는 토론 문화가 병행돼야 함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판을 보면 그러질 못해 쓴웃음이 난다. 여야 정치인들이 허경영의 3.3 정책을 따라하자 허경영은 자기와 기탄 없이 토론할 것을 제의한다. 그러나 양측은 약속이나 한 듯 시간이 흘러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모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정책의 달인이자 천재인 허경영. 그의 자신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최근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석권하자 이 드라마를 허경영 게임으로 패러디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내면의 미소를 찾아드린다는 이 게임 속사를 들여다본다. 그는 목숨을 걸고 힘들게 게임하지 마세요. 허경영이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에 허덕일 것인가 아니면 1억 원에다 매달 150만을 받을 것인가 라며 자신의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그는 암울한 이 시대의 우상이기도 하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로 시작되는 이육사의 광야란 시가 그를 두고 읊은 것이 아니지만 그는 분명 백마 타고 온 초인과 같은 존재로서 머자나 신정정치 시대를 이끌 탁월한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인류를 위해 머나먼 별나라에서 지구를 찾아온 신인 허경영, 중국의 황제, 일본의 천황, 영국의 여왕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신인이 있는 신인의 보유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애써 지나치고 있는 언론조차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허풍이 거세게 일고 있고 제20대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에게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이의 추세라면 그가 권자의 반열에 오르게 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징조란 무엇인가? 그가 30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저출산에 대한 예언이 들어맞았고 오징어 게임이 허경영 게임으로 패러디되면서 그의 정책이 재평가되고 있고 대장동 사건과 고발 사주로 인해 여야 후보 간의 긴장감이 고조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데다가 요소수 사태까지 생겨 물류 대란이 야기됨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이 그에게 있어 모두 유리한 국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다. 정권 부석의 한 전문 매체인 부르는 주식 TV는 여야의 팽팽한 각축전에도 불구하고 정권가의 동향과 추세를 마치 거울 들여다보듯 한 현 정가의 판세를 예측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허경영을 대선의 가장 유력 후보로 손꼽고 있다. 이는 요동치는 전국으로 볼 때 이변이어서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조짐이 이럴진데 하늘의 섭리와 천기 그리고 사필 규정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보면 기성 정치인이 패거리 마냥 득실거리는 현재 여야로는 안됨을 알 수가 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서 사람들은 급기야 예언의 귀를 기울이는 법, 이의 중심에 보혜사와 같은 신인이 있고 보면 그의 등장은 이미 계획되고 예정된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시간은 그의 편이다. 기다려보라. 빠르면 차기, 늦어도 차차기 땐 유명 역술인의 말처럼 신인이 다스리는 시대, 즉 태평신대가 반드시 도래하게 돼 있다. 네. 완전 천사 주는 신인 오늘 다 읽었습니다. 우리 김차홍님께서 허경영 편을 쓰셨거든요. 좋은 책을 끝까지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짓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